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헤어 디자이너 정승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남자 헤어 디자이너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자 디자이너 비율이 높기는 하죠. 제가 처음 미용을 시작한 19살 때만 해도 미용학원의 성비는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과 편히 어울릴 줄 몰랐던 저는 그 나름의 고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세계로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기에 대학은 못 갈 것 같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옛날부터 미용 일을 해오신 이모 덕분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죠. 저희 이모는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 만큼 실력이 좋은 미용사였거든요. 당시 집 근처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셨는데 어릴 때는 종종 엄마 손을 잡고 이모의 미용실에 가곤 했답니다. 신기한 것들이 많아 좋았는데 가장 신기한 건 이모의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이모를 보고 와서 따라한다고 누나의 마론 인형 머리를 잘라놨다가 혼난 적도 있었네요. 환경이 그렇다 보니 사촌 형도 일찍부터 미용을 시작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미용학원을 다니겠다 했더니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사실 고지식한 아버지가 사내가 미용을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승혁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지방대 아무데나 넣어봤자 돈 버리는 거예요. 승혁이는 승민이가 아니라고요. 일찍이 기술 배우는 게 나아요. 당신 퇴직도 얼마 안 남았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투자는 이제 하지 맙시다. 미용을 시켜보면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의 응원 섞인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사실 어머니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무사히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과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버지의 타협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미용은 저에게 잘 맞았어요. 모든 끈기 있게 하는 편이 아니었던 제가 학원을 다닌 지 몇 달 만에 좋은 성적으로 미용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이후 저는 학원에서 소개해준 미용실 스텝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용실 스텝은 열정페이의 정도가 심한 곳이죠. 그래서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일을 배운다는 생각을 하며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점이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를 잘 챙겨주시던 디자이너 선생님이 툭 하면은 제 머리를 바꿔주셨기에 제 헤어스타일은 언제나 연예인 수준이었습니다. 덕분에 날라리 양아치 소리도 듣기도 했죠. 그렇게 잦은 염색과 탈색으로 인해 어떤 약도 처리되지 않을 정도로 모발 손상이 심했고 그때 머리를 싹 밀고 곤대를 갔네요. 어느 날 제 머리를 본 사촌 형이 이렇게 요란한 머리를 하다가 더 이상 못하면은 밀고 곤대나 갔다 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군요. 어차피 갔다 와야 하는 거 후딱 가자는 마음도 있었고 사촌 형 말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발병을 할 수 있는데 포상도 많다며 빨리 다녀와서 자리 잡으라고 권한 것이죠. 그렇게 군대를 간 저는 실제로 이발병을 했고 그 경험이 이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실력보다는 멘탈 쪽으로 말이죠. 2년 넘는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고 무사히 전역 후 다시 헤어샵 스텝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보는 시야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더군요. 머리를 보는 것에 조금 알 것 같은 부분들이 생겼고 까다로운 손님을 대할 때 주눅 드는 것도 거의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더 스텝으로 경력을 만들면서
꾸준히 승급 심사도 통과한 저는 간단한 코트는 직접 할 수 있는 예비 스타일리스트 과정을 거쳐 정식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부터 인턴으로 지낸 기간이 19살부터 5, 6년 정도였으니 많이 늦거나 빠른 것은 아니었죠. 한동안 정식 스타일리스트로 그 미용실에 일을 하던 저는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이모와 사촌형과 상의를 해서 28살에 헤어샵을 열었습니다. 당시는 개인샵보다는 디자이너들과 운영을 해가는 방식이었기에 사촌형과 원장, 부원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죠. 사실 형은 운영하는 샵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었죠. 월세나 관리비를 생각하면 막막한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때라 검색 엔진에 우리 헤어샵 광고를 하기도 했지만 광고료 대비 효과는 적었죠. 둘 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어느 날 형도 지루한지 대뜸 승혁아, 문 닫고 리프레시나 하자. 계속 이러고 앉아있으려니까 속만 터진다 하더군요. 형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위를 놓고 있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앞에 나가서 무료로 머리를 잘라준다고 해볼까? 그럴 거면 봉사를 가 차라리. 형은 저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저는 순간 정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모께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모가 한 번씩 봉사를 가신다고 하는 곳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모는 미용협회 쪽에서 가시는 거였는데 거기에 제가 끼어서 간 것이었죠. 실제로 가보니 뿌듯하고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샵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몇 번 참여를 했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저보다 한 살 많은 헤어 디자이너인 재현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샵을 열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장이었죠.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저와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봉사하는 곳에서 만나다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시원시원한 외모를 가진 그녀는 무엇보다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머리를 해주면서 하는 입담이 최고였습니다. 어르신 말씀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 해주니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저는 그녀가 점점 좋아졌고 봉사가 끝난 뒤 일상으로 복귀해서도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일상을 대화하곤 했습니다. 다른 지역이지만 종종 만나 늦은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는데 둘 다 오전에 출근을 해서 저녁 8, 9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 그 시간에 만나서 놀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재현 씨는 저와 시간이 맞았기에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그녀와 몇 번 더 만나다가 고백을 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고충과 방법을 나눠가며 1년 넘게 연애를 한 우리는 31살에 무사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가 그때까지 운영하던 샵을 정리하고 우리 샵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재현이와 연애를 하면서 점점 우리 미용실이 이 지역에서 괜찮은 곳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 형도 본인의 미용실로 돌아가야 했던 상황이라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본인의 미용실을 접고 이쪽으로 오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의 미용실은 시내에 위치하지 않아서 그런지 큰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몇 달 뒤 계약이 끝나자마자 아내는 이쪽으로 옮겨왔고 아내와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샵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손님이 있으면 서로 도와줬고 손님이 없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또한 아내와 함께 봉사를 가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만났으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봉사활동을 가면은 아내가 일보다 사진을 찍는데 더 열중을 하더군요. 제가 어르신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사진을 수없이 찍어댔죠. 심지어는 저에게 본인이 어르신 머리를 잘라드리는 것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를 하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데 심취한 듯한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죠. 사실 아내가 이러는 이유는 최근 시작한 SNS 때문이었습니다.